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름은 임현주고요. 아메이 사업은 15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양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건요. 15년간 관심을 갖고 있는 소비자이고요. 프로슈머 들어보셨죠? 이러한 지식도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통역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소비자들이 공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15년간 이렇게 영양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 아메이에서 의사 선생님, 영양학자들 이렇게 해서 팀을 꾸려서 영양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제1회 건강 영양 아카데미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팀에서 8명이 같이 공동으로 팀으로 이렇게 덤볐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1등 했어요. 940명 정도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 내용들은 그때 배운 내용들의 총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속 업데이트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한 책들을 다 찾아보시고, 알아보시면, 어, 더 공부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베이스를 잡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베테랑 선생님들은 왕초보를 안 만나요. 너무 베이스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저는 왕초보를 안내해주는 초보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소 공부를 시작할 건데요. 영양소, 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아주 쉽게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건강에 이르는 길은 녹화했습니다. 건강에 이르는 길은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이라는 산이 있으면요. 여기가 건강이에요. 예. 그러면 가는 길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지방, 뭐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길 중에요. 이 영양소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 길인데요. 우리가 어디 아프면 병원 가야죠. 그리고 동양의학 같으면은 뭐 기혈이 잘 통해야 되고, 또 뭐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방법들 중에요. 이 영양소는 우리가 개인이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또 요거는 분자 교정요법. 이거 뭐야? 처음 듣는 얘기죠. 자, 이게 서양의 어, 그러니까 대한의학 같은 거예요. 이 분자교정요법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1980년대에 캐나다에서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 선생님들이요. 약물을 쓰니까 너무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약물 대신 영양소요법을 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세상에 정신과 치료를 위해서 이 영양소법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한 것 같아. 그 영양소를 많이 넣어주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효과가 있는 거예요. 부작용보다. 그래서 우와 막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영양소들 많이 공부하시고 이러잖아요. 영양소가 부족해서 아픈 거야. 뭐 이런 게 이게 뿌리예요. 근데 이거의 시작은 뭐냐면 사람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 사람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세포. 어. 그럼 사람이 건강한 건 뭐가 건강한 거야? 세포. 아, 그렇구나. 그럼 세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해? 이렇게 된 거예요. 세포, 그럼 밥이 뭐야? 음. 세포는 뭐 때문에 망가져? 이게 세포에 안 좋은 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질문을 해가면서 이 답을 찾아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세포는 영양소가 필요하지. 그리고 세포는 활성산소 같은 애들 때문에 자꾸 파괴가 되지. 그래서 요즘에 저속노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늙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근데 천천히 늙고 싶다. 뭐 이렇게 그죠? 그럼 누구를 케어해야 돼요? 활성산소 케어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몸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고 이 세포를 건강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니? 이런 방식의 방향의 공부예요.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건강해지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의사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 특히 영양소 부분은 누가 많이 하죠? 네, 엄마들이 많이 하시죠. 감당하고 계신데요. 요즘에 이제 하도 핵개인 혼자 살아가지고요. 이제 각자 다 알아야 돼요. 각자. 어, 각자 알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엄마 말을 안 듣잖아. 그죠? 이제 독립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다. 탄수화물부터 탄수화물. 자, 여러분 아는 영양소 뭐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제 이거는 열량 영양소라 해요. 열량.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죠.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얘네들은 뭐예요? 이거는 조절하는 영양소죠. 조절 영양소. 그래서 5대 영양소 이렇게 말해요. 5개. 그 5대 영양소. 조혜경 리더님 줌 링크 주시나요? 잠깐만요. 제 조혜경 리더님 안 들어오신 줄 알고 초대 안 했더니 잠깐만요. 그래서 이 5대 영양소가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이었는데 여러분 6대 영양소가 있어요. 막판에 6번. 6번이 뭐냐면은 식이섬유예요. 그리고 하나 더 붙었어요.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물이 붙었어요. 물. 어. 그래서 물도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 12주 정도 걸쳐서 할 거예요. 이게 원래 4주간 공부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컨텐츠가 적어가지고 그냥 배운 거 알려주다 보니 한 4주면 끝났는데요. 계속 책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중간에 들어와도 안 힘드시다. 자, 오늘은 그래서 탄수화물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 이렇게 써보세요. 자, 여러분 탄수화물 1번 종류. 제가 왜 판서하게요? 이거 PPT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PPT로 만들면 빨리 강의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휙 보여주고 제 시간도 세이브되고 되게 좋지만요. 공부하는 사람은 안 남더라고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뭐 적기도 힘들고 막 말을 막 빨리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으면서 천천히 가니까요. 여러분도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음. 자, 탄수화물의 종류. 여러분, 탄수화물 종류 한번 대보세요. 뭐 있어요? 밥, 빵, 떡. 또 뭐 있어? 수제비? 수제비 탄수화물이죠. 수제비. 여러분, 미숫가루는 뭐예요? 미숫가루? 미숫가루 탄수화물일까 아닐까? 탄수화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과일은 어때요? 과일? 과일 비타민 아니에요? 이게 저 옛날 15년 전 저 과일 비타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과일에 과당이 들어있어요, 과당. 과당은 과일에 들어있는 가장 작은 당이거든요. 당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과일을 많이 드시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타민이 아니었어요 했는데 당이 많아지는 거예요. 당뇨 이런 거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과일이 탄수화물인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얘를 조심해야 돼. 얘를 조심해. 그러면 여러분, 고구마, 감자, 호박 이거 어떠세요? 호박, 애호박. 애호박은 채소 아니에요? 채소, 채소. 응. 그럼 단호박은요? 단호박도 채소인가요? 그죠, 그죠. 제가 그 다이어트 이렇게 하시는데 탄수화물 좀 적게 드셔야 되는 분들한테 탄수화물 조금 덜 드시고 저탄고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거든요. 저탄고지가. 그 탄수화물 저탄이니까 탄수화물 좀 안 드시는 식사를 한 2달 정도 하시는데 근데 단호박을 막 먹고 있어. 단호박을 팍팍 쪄가지고 채소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소 아니에요. 당이 많아요. 그래서 고구마, 감자, 단호박, 옥수수, 예, 다 탄수화물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모르시더라고요. 예. 오. 자, 저탄고지 식사는 아주 체지방을 빼는데 단기간에 빼는데 좋은 식사법이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식사는 아니에요.
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효율이 높게 지방을 탁 털 수 있는 그런 식단이긴 하지만요. 평생 내가 할 식단은 아니다. 이 정도의 상식은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체지방 조절할 때 저탄고지 식사를 하시는데 이때 탄수화물 좀 안 먹어야 되는데 이때 나도 모르게 단호박 채소인 줄 알고 드시고 계신 분들 있어요. 늙은 호박은 안 되나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안 돼요. 예. 그런 애들은 당이 되게 많아요. 달잖아요, 여러분.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한번 짚었고요. 왜냐하면요, 의외로 과일은 비타민이고, 예, 이런 뿌리 식물들이 채소라고 알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아니다, 아니다. 자, 두 번째, 탄수화물의 소화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 소화라는 대목에서요, 여러분, 소화와 대사, 소화와 대사의 차이가 뭘까요? 음, 제가 진짜 전 정말 일반인이에요. 그래서요, 이 단어 구분을 못했어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소화가 안 돼도 대사가 안 된다 그러고, 대사가 안 돼도 소화가 안 된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썼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이 단어의 정확한 정의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생물학 박사님, 박사님께 손 들고 질문했습니다. 리더님, 대사와 소화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주 진지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정말 박사님이셨어요.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아, 소화란 말이죠. 이러면서요. 여러분, 탄수화물은요, 당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예요. 많이, 많이. 그 덩어리가 크죠? 자, 크니까 대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크다. 대화되어 있다, 대화. 크다. 이 큰 게요, 소화는 뭐냐면은 작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밥이 뭐가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이요. 우리가 먹으면은 포도당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거? 이걸 소화라고 하는 거예요. 와, 되게 쉽네. 작아지는 거야. 한자로 진짜 작을 소자 쓰지는 않아요. 소화한다 소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준 거예요. 개념이 너무 쉽더라고요. 그러면은 소화. 그럼 단백질은 어때? 고기. 그 덩어리 크죠? 그게요, 아미노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화예요. 작아진 거예요. 오, 작아졌어. 그럼 지방은요? 오, 삼겹살에 있는 지방 크죠? 입자 크죠? 그게 몸 안에 들어서 소화가 되면요. 지방산이 돼요. 지방산. 그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소화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예. 되게 쉽죠? 조금만 쉬는 거야. 그게 소화야. 그런데 요 소화할 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소화 효소가 필요해요. 음. 효소가 없으면 절대 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소화 효소가 없는 사람들은 소화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럼 대사는 뭐야? 그죠? 대사. 그럼 이게 포도당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밥 먹고 난 다음에 포도당이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잖아요. 그럼 밥 먹고 나면 힘치죠. 그리고 좀 풋해지죠, 몸이. 그렇게 에너지를 팍팍 내면 에너지 대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에너지 대사. 그다음에 이 단백질이 몸에 들어와서 호르몬도 만들고 무슨 효소도 되고 항체제도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방산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어떤 생리 활성 물질로 막 바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신진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유용한 물질들로 막 바뀌는 거? 어, 그런 걸 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아진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 그게 대사예요. 근데 에너지 대사가 안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포도당이 들어왔는데 힘을 못 쓰고 이걸 그냥 다 지방으로 바꿔버리면, 대사가 안 돼서 살이 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소화가 안 돼서 살쪘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 그치? 예, 그래서, 소화는 조그맣게 쪼개는 거고, 살이 찌는 거는 대사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못 바꾸는 거야. 먹은 밥을 다 에너지로 바꿔버렸으면은 이렇게 축적이 안 될 건데, 살이 안 찔 건데, 자꾸 살찌면서 남아 돌게 만들어지는 거는 대사,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야. 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호흡이 안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이 안 돌아가. 어.
그러면, 아, 그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어디가 축축 처져. 막 이거 갑상선 호르몬이 문제가 있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그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소화와 대사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다음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돼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요, 막 소화가 안 되는지 대사. 그래, 소화는 어디서 해요? 소화기관. 우리 몸의 소화기관, 어디요? 입부터 식도, 위, 소장, 대장. 그다음에 간 정도까지, 아, 간은 이제 대사기관이죠. 그래서 소장까지를 전부 소화기관이라고, 대사는요, 이제 간부터 이뭐 에너지를 막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 다른 장기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위, 소장, 대장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대사가 안 된다 그러면요, 간이 문제인가? 갑상선, 부신 막 이런 식으로 호르몬 기관들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딱 정리가 안 되면요, 막 꼬여가지고요, 뭔 소린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아, 요렇게 정도는 이해를 심플하게 좀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소화를 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 소화부터 갈게요. 소화, 자, 우리가 밥이 아까 탄수화물이라 그랬죠? 당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입자가 크죠? 자, 당이 많아서 탄수화물 이런 밥을 뭐라 그러냐면 다당, 당이 많아서 다당류. 당이 많아서 다당이라 그래. 또 복잡하게 많이 있죠? 복잡하죠? 이렇게 당이 많으면 그러면 복잡하다 그래서 복합당 이렇게 말해요. 오, 엄청 쉽다. 복합. 자, 소화는 작아지는 거라 그랬죠? 이 복잡한 게 이당으로 쪼개지면은 당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당 이렇게 말해요. 오, 되게 두 개만 있으니까 이당이라 그래, 이당. 두 개 있다 그래서. 그리고 되게 심플하게 생겼죠? 그래서 단순하다 그래서 단순당 이렇게 말해요. 오, 되게 쉽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밥이 이당이 되고 포도당이 되고 진짜 하나씩 하나씩 작아지죠. 엄청 작아졌죠? 이런 거를 소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입에서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입에서 밥을 막 씹어요. 네. 자, 여러분, 입에서 소화가 일어날까요? 자, 이 질문 좀 어렵죠? 자, 이당이 되면은 소화가 일어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당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요. 대표 주자가 당 두 개 붙어 있는 거 설탕이에요, 설탕. 설탕은요, 포도당하고요, 과당이 50%씩, 50%씩. 그래서 설탕은 포도당 50%, 과당 50%거든요. 얘가 단맛이 나죠? 자, 여러분, 입에서 밥을 막 씹고 있으면은 무슨 맛이 나요? 그 단맛이 나지 않아요? 안 씹어도 달아지지 않아요? 한번 밥을 꾹 물고 계셔보세요. 그럼 단맛이 나요. 그 단맛이 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복잡한 애들이 이당으로 바뀌고 있다, 이 말이. 그럼 입에서 소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소화할 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소화 효소. 소화 효소가 있어야지 소화가 되거든요. 자, 입에 뭐 있어요? 침이 있죠. 그침 안에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소화 효소인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대박. 그래서요, 여러분, 밥, 빵, 떡, 국수, 라면, 고구마, 감자, 호박,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입에 꾹 물고 계시잖아요. 소화가 일어납니다. 소화 효소가요, 막 묻혀지면서요, 당을 막 녹여요. 그래서 이 복잡한 다당이 이당으로 쪼개져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부터 소화가 일어난다? 탄수화물은 입에서부터 소화가 일어나요.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씻고 훅 폭풍 하시면 소화 안 시키고 위로 갖다 음식을 처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를 잘 시키고 싶으면, 아우, 나는 위가 약해서 소화가 안 돼. 지금 위가 약한 거예요? 안 씹은 거예요? 안 씹은 거예요. 그래서요, 탄수화물은 밥은 있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꼭꼭꼭 많이 많이 씹어야 소화가 일어나요. 와, 놀랍죠? 그래서 안 씹고 훅 마시는 거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꼭꼭꼭 씹으시면요, 입에서 소화가 일어납니다. 이당의 대표 주자가 설탕하고 과당. 설탕이 포도당하고 과당이잖아요. 또 이당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요. 메가당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메가당은 포도당이 100%예요.
포도당 두 개 붙어 있는 애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만드는 애냐면 엿기름이라고 들어봤나? 식혜, 조청, 엿 이런 거 만드는 거거든요. 이 메가당이 포도당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유당이라고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이 아니라, 유당, 우유에 들어있는 당인데요. 포도당 50%, 갈락토즈라고 하는 우유에 들어있는 당, 가장 작은 당을 갈락토즈라고 해요. 이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들이. 음. 나는 요구르트 먹으면 엄청 화장실 잘 가! 이런 분들 중에요. 유당불내증, 이 우유에 들어있는 당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없어가지고 이게 자꾸 설사로 나오는 사람들은 변비 생기면 요구르트 먹으면은 얘네들이 소화를 못해갖고 설사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유 먹으면 자꾸 설사하시는 분들은요, 이 유당 갈락토즈를 포도당으로 자를 수 있는 그런 소화효소가 없는 사람들이 유당불내증이라고 말해요. 유당불내증. 그래서 락토 우유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 뭐냐면은 설사분유,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유. 그 뭐예요? 이 락토즈에서 락토를 딱, 그래서 요거를 일부러 딱 빼버린 그런 우유예요. 그러니까 소화를 해버린 거죠. 그런 우유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 여러분 식혜 어떠세요? 만약에 식혜와 콜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안전해 보이세요? 식혜? 그죠? 이건 전통 음료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식혜가 뭘로 만드냐면 메가당으로 만들기 때문에 포도당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뇨 유발? 살찌는 거? 이런 거 포도당이 하는 일이거든요. 포도당이 제일 많은 게 메가당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식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 하냐? 저 가만 놔뒀으면 저 식혜 집에서 담을 사람이거든요, 저. 음. 밥솥에다가 메가당 이렇게 해서 밥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식혜가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식혜 안 만들기 진짜 땡. 왜? 이렇게 메가당, 포도당이 많이 들어오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엄마들이 잘 모르고 식혜가 전통 음식이니까 좋아가지고 얘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또 여름에 사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식혜 이렇게 페트병에 담아갖고 막 파는 데 있거든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어, 당이 넘쳐. 그럼 아니 그 전통 음식인데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보릿고개 있던 시절의 명절 음식이에요. 먹을 거 없을 때 시절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넘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안 권해요. 뭐 한다고 그렇게 달달한 걸 애들 입에다가 넣어주겠어요. 그죠? 근데 저희 엄마는 꼭 명절 때 이걸 만들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화 잘 된다고 말해요. 소화 잘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보여요. 당 두 개부터 이당인데 소화 진짜 잘 되겠다. 한 번만 팍 자르면 포도당 되잖아요. 소화는 엄청 잘 되는데 다른 음식 소화 잘 되게 하는 애가 아니고요. 지가 포도당으로 빨리 분해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고요. 당이 확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혈당 스파이크 칠 수 있고, 살도 빨리 찔 수 있고, 진짜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걸 설명한 거고요. 자, 그래서 입에서 우리가 꼭꼭 씹어야 탄수화물은 소화가 일어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꼭꼭 씹었어요. 이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일어나는데, 자, 입에서 씹어서 우리가 위로 딱 넘기잖아요. 그럼 위에는 위산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위산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펩신이라고 하는, 여러분, 펩시 아니고 펩신이에요. 펩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소화효소가 있어요. 자, 위에는 아밀라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런 생각, 그 입에서 침 삼키면은 위로 뿅뿅 이렇게 침이 막 들어가면은 아밀라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질문했잖아요. 그거 침 삼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 이 아밀라제가 위에 들어가면요 위산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긴 내 구역이야. 너 조용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산 때문에 아밀라제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밀라제가 알았어요 이러면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을 꾹
뚝뚝 삼켜서 치매에 있는 아밀라제를 위로 보내줘도 위산에 의해서 아밀라제 활성이 저해돼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폭풍 흡입하면서 라면도 확 마시잖아요. 씹지도 않고 그러면은 위에 들어간 이 탄수화물 라면이 불어 터질 수는 있어도 거기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당으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왜? 소화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탄수화물 무조건 입에서 많이 씹으시는 게 위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어요. 나는 소화가 잘 안 돼. 그러시면 입에서 많이 씹으셔야지 훨씬 위가 부담을 덜 느낄 수 있고 소장도 덜 힘들어요. 자, 그래서 위에서는 탄수화물이 소화되지 않는다. 와, 위에서는 단백질이 소화돼요. 단백질 소화 요소인 펩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입에서는 단백질 소화될까요? 입에, 침 속에 단백질 소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소화 요소가 없으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는 입에서 꼭꼭 씹으면 찢을 수는 있어도, 잘게 찢을 수는, 이 치아가 막 찢어줄 수는 있어도, 이 치아가 찢었다고 해서 그게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위에서는 탄수화물 소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 이제 위로 들어왔는데, 위에 이제 우리가, 위와 관련된 질환이 있잖아요. 위산 역류, 역류성 식도염, 그죠?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은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갤포스 같은 거 먹어야 돼. 위산이 많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면역의 배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면역이 배신했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책인데요. 와, 이 책에 아주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위산 역류는 위산이 많아서 역류하는 게 아니라 위산이 적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에? 많아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막 속도 엄청 쓰던데? 그럼 그 많아가지고 막 속이 쓰린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책에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위산이 적어서 위산 역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가 아픈 이유는 위벽이 얇아서 아픈 거래요. 근데요, 위산이 적으면 위벽도 얇아진다. 와,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위벽이 얇으니까 또 위산이 안 나오고, 위산이 안 나오니까 또 위벽이 쓰리고, 막 이러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위에 음식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은 음식을 이제 위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소화를 하잖아요. 움직이면서. 근데 이 위에서 위산이라는 게 있는데 위산은요. 그러니까 pH가 2예요. 염산 수준이에요. 염산. 그래서 음식 먹은 거 살균도 하지만 완전히 막 이렇게 녹여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산으로 만들어. 산성 상태로. 그런 완전 살균을 해가지고 위 바로 밑에 있는 소장이 12지장이거든요. 일로 이 위에서 음식을 내려보내요. 그리고 요 나가는 문 이름을 유문이라고 해요. 유문. 자, 유가 우유 유자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우유처럼 그렇게 되면은 나가는 거예요. 이에서 소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문이 막 동대문 열렸다 하면서 쫙 이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유문을 어떻게 여냐면은 20초에 한 번씩 이렇게 여는 거예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니까 이 위에 음식을 드시면은 이게 우유처럼 그렇게 막 완전 이제 살균도 하지만 강산으로 이걸 완전히 산성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유문을 통해서 쬐끔 쬐끔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꼭 그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위산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음식이 산성 상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빨리 안 되겠죠, 그죠? 위산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얘 왜 빨리 위산이 없어가지고 이게 빨리 이게 안 되네 막 이렇게 산성화가 안 되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음식이 위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돼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 예. 자, 여러분 여름에 바깥 기온이 36도야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와, 너무 덥죠? 예. 근데 음식이 들어와 있는 우리 몸의 체온이 딱 36도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식이? 이제 부글부글부글 가스가 생겨요, 가스. 그래가지고 위가 사실 고무풍선처럼 이제 가스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빵빵빵빵빵빵빵빵 해지겠죠? 음. 원래 빵빵빵 가스가 생기기 전에 위산에 의해서 빨리 산성화 돼가지고 음식이 12지장으로 확 내려가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가면서 부글부글부글부글 가스 하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식도인데 위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오, 대박. 위산이 적어서 생기는 문제라는. 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거? 겔포스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겔포스 같은 거? 위산 나오는 거 막죠? 그럼 위산이 어떻게 돼요? 계속 더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 계속 겔포스를 먹어.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의 배신의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겔포스 같은 제산제, 산을 제거하는 약을 먹을 게 아니라 오히려 산을 만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식사 전에 식초 한두 숟가락과 물 타가지고 한 200cc 정도에다가 식초 두 숟가락 정도 타갖고 식초를 만들어서 먼저 먹고 30분 있다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혹은 사과 같은 거. 산이 많죠, 사과가. 그러니까 식사 전에 사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먼저. 혹은 뭐 아세로라 씨,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스코르빈 산이잖아요. 그런 걸 한 두세 정을 먹고 물을 좀 딱 먹고 좀 있다가 30분 지나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소화가 훨씬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갤포스 먹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이 얘기를 딱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일단 식사 전에 사과를 먹고 그다음에 식초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식사를 했는데 여기서 식도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 너무 다행이죠. 근데 이게 왜 면역의 배신에 이런 얘기가 있냐면요. 여러분, 위산이 없어지면요. 자꾸 그런 제산제 같은 걸 먹으면은 위산이 적죠. 그래서 음식이 위에서 잘게 이렇게 걸쭉해져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안 쪼개진 상태에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산성 상태가 안 돼도, 완전하게 안 돼도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럼 계속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십장으로 내려오는데, 입자가 큰 애들이 장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입자가 큰 녀석들이.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어, 췌장에서 소요소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쓸개에서 또 담즙산이 막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 막 소요소들이 막 뿌려지면서 실비장에 들어온 음식에다가 칙칙칙칙칙 소요소들이 뿌리면서 소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위에서 일단 큰 입자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위산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 큰 입자들이요. 소장의 장상피 세포의 영양소 흡수 통로는 되게 조그만해요. 그래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애들만 들어올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좀 입자가 큰 애들, 대표 주자가 글루텐이에요. 밀 글루텐. 음. 이런 애들이요. 원래 이렇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장 속에 흡수가 안 되고요.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장상피 세포 중에 이렇게 찢어진 데가 있거나 개구멍, 어디나 개구멍 있잖아요. 장상피 세포가 안 건강하면요. 이런 데로 이렇게 커다란 애들이 이렇게 훅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찢어진 틈이나 개구멍으로 건강하지 않은 장상피 세포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글루텐 같이 입자가 큰 애들이 혈관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이 장상피 세포 속에 있는 요 혈관은 이런 영양소들을 흡수해 갖고 탁 모여서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거든요. 당도 들어오지만 글루텐 같은 애들도 원래는 안 들어와, 간으로 안 가는데 이렇게 장이 안 튼튼한 장누수 증후군? 장이 이렇게 찢어져 있거나 염증이 많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요, 그런 개구멍으로 이렇게 입자가 큰 글루텐 같은 애들이 훅 들어와요. 그럼 그게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요, 무조건 검문소 간으로 가요. 그럼 간에서 이 입자가 큰 애가 막 오잖아요. 그럼 간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침입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체가 막 만들어져요. 항체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때려 부셔라, 이상한 애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군대가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글루텐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글루텐이 입자 조직이요. 우리 몸의 정상 조직 세포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어디? 관절. 응. 관절 세포랑 너무 비슷해. 그래서 이 항체가요, 글루텐을 때려잡으라고 만들었는데
글루텐 안 때려잡고 관절세포 가서 때려잡잖아요? 그럼 그게 루마티스 관절염이에요. 헐, 루마티스가 어떻게 생긴다고요? 위가 위산이 없어가지고 음식을 잘게 못 쪼갰는데 그 잘게 못 쪼개서 큰 조각들 중에 하나인 글루텐이 간으로 왔을 때 간에서 항체를 만들었는데 그 항체가 글루텐을 안 때려 부시고 누구를 때려 부신다고요? 관절에 가갖고 관절 세포를 때려 부시는 게 루마티스 관절염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관절을 많이 써서 류마티스가 온 게 아니고요. 위에서 위산이 없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의 배신 뭐예요? 면역이 왜 배신해? 면역 우리 편인데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내 몸에 있는 경찰과 군대가 나를 때려부시는 거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인데 왜 때려부셔? 했더니요. 위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역류성 식도염 있다고 계속 갤포스를 먹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위산이 더 없어지네? 예. 그럼 음식이 안 부서지네? 큰 입자가 또 장에서 간으로 들어오네? 그럼 간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네? 그럼 또 자가 면역 질환이 오네?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장점막 때려 보시면 클론병이에요. 장에 막 염증이 계속 생겨요. 그 우리 몸의 군대가 내 몸을 자꾸 공격하는데 왜 그래? 했더니 입자 큰 물질들이 자꾸 간으로 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야? 하면 위산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원인으로 가면은 위를 엄청 보호하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시고 그런 분들은요, 그죠. 제산제 같은 거는 안 드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소화제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 일본 여행 가면은 소화제 사오잖아요. 그, 헤비진인가? 그래가지고 그 양배추로 만든 그 소화제 있어요. 카메진인가 뭔가. 그게 뭐가 들어있냐면요, 여러분. 소화효소에 아밀라제, 그다음에 프로테아제, 단백질 소화효소, 탄수화물 소화효소 더하기 제산제가 들어있어요. 진짜. 아, 그래서요, 제산제는 진짜 아니다. 그래서 나 자꾸 역류성 식도염 있어. 그러면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눕지 마. 막 이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위산이 정말 적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위산이 진짜 나이 들수록 적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과일 같은 거 전에 먹고 그다음에 아니면 좋은 식초 있죠. 뭐 감식초 뭐 이런 거 그런 거 먼저 드시고 식사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세루라 C 같이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빈산 산이거든요. 그걸 물에 먹고, 물 좀 먹고 좀 있다가 식사. 그러니까 위산을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훨씬,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요. 위벽이 얇은 사람들은 영양소 처방은 어떻게 하냐면,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해요. 여러분, 위가 근육 조직이잖아요. 단백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많이 먹으세요. 그런데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단백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메이 프로틴 같은 거 이런 거 드시라고 막 아이고 속이 아프대 막 가스 찬대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염산 이 나트륨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속하고 같이 드시면요 훨씬 분해가 잘 된대요 단백질이. 진짜 재밌죠. 그래서 프로틴에 속 좀 쳐서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틴 드시기가 영 드신 분들은요 일단 따뜻한 물에 타시면 훨씬 드시기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속 치면 훨씬 드시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잘 먹기가 힘드신 분들은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부터 시작하세요. 묽게. 그리고 이제 요즘 연구에 의하면요, 단백질을 소화하는 미생물이 적은 사람들도 이게 소화가 잘 안 된대요. 단백질들이. 그래서 내 장에 단백질 소화하는,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도와주는 미생물이 적은 사람들도 소화가 잘 안 돼요. 어, 소화는 속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솔직히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단백질 소화 요소가 단백질을 다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단백질이 있는데 프로테아제 혼자서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없대요. 누가 소화를 하느냐? 장내 미생물들이 더 잘게 쪼개는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프로테아제가 쪼개놓은, 우리 소화효소가 쪼개놓은 단백질, 아미노산을 또 장내 미생물이 더 잘게 쪼개서 우리 몸으로 넣어줘야지만 진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나는
콩이나 고기나 이런 게 소화가 잘 안 돼. 그러시면요. 아, 혹시 미생물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는 미생물이 적게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예, 마이랩 하시면은 체킹 다 되잖아요.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만약 그렇게 단백질 소화하는, 어, 미생물이 적다. 그러시면 아메이 엔자임 바이옴 같은 거는요. 단백질, 고기 먹고 그냥, 삼겹살 한 두세 근 딱 구워 먹고 바로, 운동도 안 하고 바로 누워서 자도 아무 문제 없이 소화 잘 되는 사람들, 그 단백질 분해능이 엄청 뛰어난 사람들 장에 사는 미생물들을 이렇게 코팅해갖고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프로테아제, 아밀라제, 그다음에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는 균들 이렇게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농축돼서 그런 것도 팔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나는 고기 먹고 꺽꺽거려, 막 나는 가스 차 그러시면요. 한번 내 장에 좋은 균이 없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위산이 적은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겔포스 같은 거를 먹을 일은 진짜 아니다. 그래서 위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단백질 천천히 조금 더 드셔보시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위벽은요, 사실 점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뮤신이라고 하는 점액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산이 막 나오면 막 다 녹인다는데 위 점막은 왜 안 녹을까요? 그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위점막에 위점액이라고 하는 뮤신이 나오는데요. 이게 많이 나와서 이 위산으로부터 이 위점막이 소화되지 않게, 녹아나지 않게 보호를 해요. 그렇지만 이 위점막은요, 생명 주기가 3일이에요. 3일. 그러니까 위점막세포는 살이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재생이 엄청 빠른 조직이 위점막이에요. 근데 위점막 위에 구멍 났대, 위에 염증 생겼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3일, 그러니까 재생 속도가 엄청 빠른 이 위점막의 재생 속도보다 더 빨리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나쁜 거, 하여튼 술을 넣었던지, 뭐, 안 좋은 거를 계속 넣었으면 속도보다 더 빨리 염증을 일으킬 수 있나. 한번 그래서요, 너무 신경 쓰고 그런 것도 위가 재생되는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위 점막이 건강하지 않다 그러시면요, 카로틴, 이런 모든 점막의 촉촉하게, 뮤신이 잘 나오게 하는 거, 카로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타민 A예요. 비타민 A라는 영양소가 점막을 촉촉하게, 끈적끈적하게 해주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단백질하고 비타민 A. 근데 비타민 A는 지용성이어서요. 수용성 형태인 카로틴 형태로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위 점막에 사는 나쁜 균 있죠? 헬리코프터가 아니고 헬리코박터. 예. 예.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균이 있어요. 이 균은 위암 원인 물질이에요. 어, 아주 나쁜 균인데요. 음, 이 균에 감염돼 있으면요. 항생 드셔야 돼요. 어. 이거 감염돼 있는데 유산균 먹고 어떻게 안 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빨리 약 먹고 죽여야 돼요, 얘는. 근데 얘는 어떤 애냐면요, 여러분. 이게 균이 살 수가 없어요, 위는. 산이 나오잖아요. 염산이 나와서 확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 균은 어떻게 살까요? 이 균 있잖아요. 머리에서 거품기를 만들어요. 알칼리. 알칼리 거품을 만든다고요.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그래서요, 산성이 있는데 알칼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화되겠죠. 어. 빠마 중화한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빠마 해놓으면 우리가 막 묻혀놨다 중화하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뭐 산성약을 발라놨는데 알칼리 약을 바르는데 하여튼 이렇게 중화를 해가지고 산성을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이 헬리코박터가 그렇게 생긴 애예요. 자기 머리에서 뽀글뽀글뽀글뽀글 계속 알칼리를 만들어 염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산으로 완전히 막 산성화돼 있는 이 위에서요. 자기가 알칼리를 만들어서 중화를 시키면서 살고 있는 애예요. 그 중화를 시키면서 뭐 할까요? 위벽을 끌어요. 그 위세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기도 안 죽고 위세포 망가뜨리고 이러고 있는 애가 얘예요. 그 끓여지고 망가진 대로 뭐가 들어가? 그래서 염산이 들어가. 우리 위산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막 세포가 망가져. 그리고 그게 위암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애인 것 같아. 얘. 진짜 헬리코박터 얘 되게 대단한 애. 대단한 애요. 그 염산 환경, 산 환경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어. 그래서 얘가 있다고 나오면요, 빨리 약 먹어 죽여야 돼, 일단. 미벽이 다 끓여요. 얘 때문에.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됐다고 그러시면요.
이게 음식을 같이만 이렇게 된장 같이 떠먹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옥마, 오이가. 자, 그래서, 위와 관련된 질환들이 이런 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 면역의 배신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진짜 무섭죠. 겨우 갤포스점 먹었는데 루마티스가 오다니 말이 돼요? 그죠? 일단 밀가루를 끊어야 돼요. 제가 이제 밀가루 똥배 나중에 이제 북텔링 할 때 또 강서 오세요. 진짜 글루텐은 안 먹어, 밀을 안 먹어야 돼. 예. 안 먹을 수도 없고 막 이랬는데 안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에서 위로 가면은 위산이 있고 펩신이 있지 여기는 위는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소장으로 오죠. 소장으로 와서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간으로 가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복잡한 당이 이렇게 당이 많이 있는데 밥을 먹으면 얘네가 소화효소에서 이당이 되고 그다음에 포도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장의 육모들기 상피세포 이렇게 육모처럼 생겼거든요. 여기로 포도당들이 들어오죠. 포도당이 막 들어와요. 혈관이 있거든요. 이 육모들기 안에. 이 혈관들은 다 모여서 어디로 간다고요? 간으로 가요. 그래서 이 혈관 이름을 간 문맥이라고 해요. 간으로 가는 혈관이고요. 간으로 가서 포도당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한번 살균을 해요. 쿠퍼세포라는 세포가 있거든요. 간에서 살균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간에다가 포도당을 다시 이렇게 또 복잡하게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도당을 이렇게 복잡하게 또 다시 복합당을 만들잖아요. 이거를 글리코겐이라고 해요. 자, 간에 저장한 포도당은요, 여러분 잠잘 때 저혈당 오지 말라고 저장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잘 때 한 6시간, 7시간 아무것도 안 먹고도 심장도 뛰고 체온도 유지하고 뇌는 막 오늘 낮에 공부한 거 정리도 하고 막 이렇게 뇌에 있는 쓰레기도 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음,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몸이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때 배고플 때 당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어디서 꺼내냐?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녹여서 우리 몸이 에너지로 써요. 밥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은 간으로 막 오면요. 또 간으로 저장하고 그다음에 근육에도 저장을 해요. 이 근육에 저장된 포도당을 이 글리코겐은요. 여러분 낮에 혹시 밥 안 먹고 돌아다니셔도 막 방전되고 그러지 않으시죠? 그거는 근육에 저장된 이 포도당 글리코겐이 여러분 저혈당 오지 말라고 빨리빨리 쪼개서 이렇게 여러분을 부양하고 있어요. 이게 낮에 먹는 도시락이에요. 근육은. 낮에 먹는 도시락, 우리 몸이 먹는 도시락, 이 간에 저장한 글리코겐은 밤에 먹는 도시락.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요. 그래도 밥을 계속 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럼 간문맥에 막 이렇게 혈당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혈관이라는 도로에 당이 많아지면 혈관이 뻑뻑해지겠죠? 그럼 혈액순환이 느려져요. 우리 몸이 혈액순환 느려지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거 도로 막히면 안 돼! 이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렇게 혈당이 많아지면, 혈관 속에 당이 많아지면, 혈당이 올라가면, 자, 뇌에서, 혈관 막히게 생겼네. 빨리 치워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걸 치워주는 자동차가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췌장에서요. 베타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성은 인시고 이름은 슐린이라고 들어봤나? 이런 호르몬이 나와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 예. 얘가 이 혈관 안에 넘쳐나는 당을 데리고 세포로 갖다 주면서 혈관 청소를 딱 하는, 혈관을 빨리 뚝 뚫리게 하는, 혈관에 있는 당들을 여기서 얼씬거리면 안 돼, 얼른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슐린이 훅 나와가지고, 많이 막 나와가지고요. 이 당을 전부 다 인슐린 자동차를 딱 태워갖고 세포로 싹 갖다 주는 일을 하는 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럼 인슐린이란 자동차를 타고 포도당을 이렇게 딱 두 개 실어가지고요. 세포에 오면 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거든요. 여기 보일러실에서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데요. 인슐린하고 이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열쇠의 자물쇠가 쭉 맞으면요.
문을 딱 열어줘요. 그럼 인슐린도 이렇게 딱 들어가고 포도당도 세포 속에 들어가서요. 음, 혈관에 있던 당이 전부 다 세포로 확 들어가니까 혈관은 이제 교통체증이 없어져요. 그리고 세포 속에는 당이 들어가서 이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붕붕붕 보일러실을 막 돌리니까 밥 먹으면 여러분 힘이 나고 몸이 따뜻해지고 열이 나죠. 그런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과일도 먹고, 뭐, 매실차도 먹고, 막 이렇게 밥 먹었는데 빵배 또 따르고 있으시잖아요. 빵배 또 해서 빵 또 먹고, 막 이렇게 하시면요. 당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남잖아요. 그러면은, 남는 당을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안 써요. 아예 난 이제 이 에너지 다 만들었어. 이제 그만해. 하고 안 해요. 그럼 남는 당이요.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와요. 이 세포로 들어갈 때는 인슐린이 필요한데요. 세포 속에서 세포 바깥으로 나올 때는 인슐린이 없어도 문 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어디로 가겠어요? 혈관에서 돌아다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혈관에 돌아다니면요. 이 당이 한 8개 정도 포도당이 이렇게 모이면요. 여러분, 혈중에 돌아다니는 당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하냐면요. 야, 모여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슐린 자동차 딱 태워갖고 다시 세포로 갖다 주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벌리냐면 우리 몸에서 혈중에 당이 넘치면 8개 정도 이렇게 막 모아갖고요. 중성지방 전환 효소가 있어요. 그 중성지방 전환 효소. 구연산 라이아제라고 하는 중성지방 전환 효소가 있거든요. 이 효소가요, 이 돌아다니고 있는 당을 한 8개를 딱 모아갖고요. 에이, 중성지방으로 바뀌어라! 빡!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고지혈 이랬다 그럼 뭐예요? 고지혈. 혈중에 지방이 높다. 이 뜻이잖아요. 고지혈이래. 피검사했더니 고지혈이라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물어봐야 돼요. 그 지방 종류가 뭐야? 콜레스테롤이야? 중성지방이야? 이렇게 물어봐야죠. 혈관에 떠다니는 지방이 2개니까. 그럼 뭐야? 이렇게 하면요. 중성지방이 많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 밥 먹고 남은 방이 지방이 됐다는 뜻이에요. 오, 그럼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밥량을 줄이면 돼요. 음. 한 2주만 그냥 밥을 끊어보세요. 밥을 그냥 아주 조금만 먹고 있어봐. 탄수화물 아까 말했던 고구마, 감자도 끊어야 돼요. 그렇게 그럼 뭐 문학으로 살아요. 예, 고기 먹고 있어봐요. 예, 밥 안 먹고 고기 먹고 막 된장찌개 한 그릇 더 먹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고기 먹고 막 냉면 절대 안 시키고 막 고기 먹고 막 숭늉 이런 저기 뭐야 이런 거 안 시키시면은 그냥 딱 고기 먹고 끝나잖아요. 그거 한 2주 해보세요. 그러면은 중성지방 팍 떨어져요. 왜?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니까.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애는 탄수화물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남아도는 당이 중성지방으로 딱 바뀌어갖고요. 여러분, 이 지방세포 팍 저장을 하잖아요. 이게 내장지방. 음. 이렇게 해서 포도당이 딱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내장지방. 음. 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밥이 탄수화물이 복잡한 당이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쪼개져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간에 저장되고 근육이 저장되고 그다음에 세포에서 막 일하고 남아도면은 내장 지방이 되는구나. 자, 여기서 여러분 남는 포도당 소변으로 샌 거 있어요, 없어요? 밖으로 안 버리죠. 그죠? 예. 근데 그게 만약에 소변에 묻어 나오면 그게 당뇨. 그래서 소변에 당이 나온다. 그게 당뇨예요. 나오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방으로 만들어 딱 저장하지 절대 밖으로 안 내보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증상을 당뇨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방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살찌죠? 예, 비만. 비만. 누구 문제예요? 고기 먹고 지방을 많이 먹어서 내가 지방이 생긴 게 아니라 뭘 많이 먹으면 지금 지방이 생겨요? 이 탄수화물. 밥빵, 떡, 고구마, 감자. 그거 많이 먹어서 지금 체지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탄수화물 문제에서 중요한 게 당뇨랑 비만이랑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음 시간에 나오겠네.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은 거. 공부하겠죠, 우리가? 그죠?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또 하나만 더. 지금 뭐 했냐면은 탄수화물의 소용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대사된 데까지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탄수화물의 종류. 1번이 소화였죠. 2번이 소화였구나. 음. 자, 종류 중에서요.
탄수화물의 종류 중에서, 음, 자, 두 개가 있는 게 이당이라 그랬죠? 대표 주자가 아까 설탕도 있었고, 메가당도 있었고, 유당도 있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식혜다. 이게 하고 싶었던 얘기죠. 이 당은 단순당이고요. 자, 근데 당이요. 포도당이 3개부터 10개까지 붙어 있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포도당은 결합하는 방식에 의해서 알파 결합도 있고 베타 결합도 있어요. 음. 근데 이 알파 결합은 어떤 애냐면은 아밀라제가 작동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알파 결합으로 붙어 있는 포도당들은요. 아밀라제가 가면 아이처럼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베타 결합은요. 아밀라제가 와가지고 야 좀 잘라보자 이래도 베타 결합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안 잘라줘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 당이 안 돼. 포도당도 안 돼. 지들끼리 딱 붙어 있어요. 우리 형 베스트 프렌드다. 막 이러면서요 절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화는 작아진다는 거죠?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세 개가 베스트 프렌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아밀라제 가서 잘라보려 해도 안 잘려요. 그리고 막 그게 10개까지 막 다 베타 결합으로 막 붙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맛이 나는 애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올리고당이에요. 오, 올리고당?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요리 재료, 그죠? 올리고당. 이게 단맛이 나는데 얘네가 어떤 애라고요? 당이 3개부터 10개까지 베타 결합으로 붙어가지고 절대 소화효소 아밀라제 가서 잘라 해도 안 잘리는 애들이. 이게 단맛이 나는데 여러분 이게 포도당도 안 되죠? 자, 그러면은 포도당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면은 간에 저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한다든지 근육에 저장을 한다든지 뭐 에너지를 만들려면 포도당이 돼야지 뭐 이렇게 밥 먹고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중성지방이 된다든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돼요. 왜? 포도당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개 떨어져 있는 포도당이어야지 이 일을 할 수 있는데요. 3개부터 10개까지 붙어 있어. 너무 입자가 커가지고요. 얘네들은 이 모든 일, 혈당을 올린다든지, 살이 찐다든지,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할 수 있다든지 아무 일도 못해요. 달기만 해. 누구한테 좋아요, 이거? 당뇨 환자? 당 안 생겨. 당뇨 안 생겨, 이거. 이거 그냥요, 이 당들은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단맛은 나지만, 입에서 달기는 하지만, 에너지원도 살도 찌지 않는 그런 당이에요. 그래서 요리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음. 물엿 대신 올리고당을 쓰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올리고당을 여러분 시중에 가서 사시잖아요. 딱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100% 올리고당이라고 써져 있으면은, 올리고당이 100%일까요? 100%가 아니에요. 100g당 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50%만 올리고당이고 50%는 물엿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100% 올리고당이라는 걸 사시면은 50%만 올리고당이지 50%는 저기 물엿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설탕물이란 뜻이에요. 어. 물엿은 설탕물이거든요. 대박. 그래서 100%란 말을 보셔도요, 여러분 가서 보세요. 음. 이거 100% 맞나? 100% 아니에요. 100g당 50%. 50%만 올리고당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넉넉히 많이 먹으면 되지, 안 된다. 그 대신 이제, 어, 네, 그런 거, 음, 뭐, 코다리찜이나 뭐 강정 같은 거 만드실 때 물엿 써야 될 때 물엿 대신 올리고당 쓰시면은 설탕을 덜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혈당도 덜 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당이요, 포도당이 11개부터, 11개부터 40 몇 개인지 6개인지까지 붙어 있는, 40 몇 개까지 붙어 있는 아주 복잡한 당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식이섬유라고 해요.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이었어. 정말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 그 식이섬유 풀 뭐 이렇게 껍데기 같은 거 뭐 이게 다 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소화를 못하죠?
그래서 난소화성 다당뇨 이렇게 말해요. 말도 어렵죠. 난소화성 어렵다. 소화가 어렵다. 다당. 소화가 어려운 당이 많은 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냥 쉽게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사실 이런 붉고 살찌는 동물, 초식 동물이죠. 누가 있어요? 소, 토끼, 뭐 이런 애들. 그럼 얘네들은 풀 먹고 그렇게 살이 찐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리 뭐라고? 밥이라고. 탄수화물이라고. 그럼 이거를 쪼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이 초식 동물들은 이 포를 그러면 쪼개갖고 밥으로 포도당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소나 토끼 이런 동물, 초식 동물들은요, 이 복잡한 식이섬유, 그러니까 이게 다 당인데 이걸 잘라갖고 자기들이 먹고 살이 찌잖아요. 포도당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베타 결합으로 붙어 있는 당은 사람의 소화 요소가 포도당으로 못 바꿔요. 만약 이걸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식량량은 끝난 거예요. 그냥 풀떼기 뜯어 먹으면 돼요. 잔디 막 뜯어갖고 우리가 먹잖아요. 그럼 그게 다 포도당이야. 실은. 진짜. 자, 그래서요. 이 식이섬유가 실은 옛날에 천대받던 영양소예요. 그래서 먹어봤자 소용없다. 무조건 다 변으로 나오더라. 이런 거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마. 막 이랬는데 이게 놀랍게도 이걸 안 먹었더니 막 대장암이 오고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해지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지금은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됐거든요. 저희 그 건강영양 아카데미 할 때요. 식이섬유의 종류를 서술하고 기능을 서술하라. 주관식 문제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메이는 원래 시험이 없는데 그때 시험 한 번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없어졌어요. 그 강의가. 그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졌어. 사람들이 싫어해. 시험 안 보려 그래. 그래 없어졌는데 우리가 뭣도 모르고 일기해가지고 시험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영양학과를 들어가신다면요. 식이섬유의 기능을 서술하라. 이런 거는 주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식이섬유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 건데요. 식이섬유는 불용성이 있고요. 수용성이 있어요. 음,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불용성은 물에 안 녹는다는 거고요. 수용성은 물에 녹아요. 불용성은 불용성은 어, 과일 껍데기, 과일 껍데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거친 부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미역, 뭐 하여튼 미역이 아니라 그 뭐냐 이거 모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 게 불용성 식이섬유예요. 뭐 고구마도 고구마 안에 심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수용성은 어디에 많냐면 콩에 많고요. 그다음에 해조류, 그러니까 미역, 다시마, 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많고, 그다음에 과육, 과일 안에 알맹이, 껍데기는 불용성이 많고, 알맹이, 우리가 사과 깎아서 먹는 사과 알맹이 안에 그런 데는 수용성이 많아요. 자연계에는 만약에 내가 사과 한 개를 와작와작 씹어서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과는 불용성이, 불용성 식이섬유가 3, 수용성 식이섬유가 1, 3대 1 비율로 들어있는 게 자연계의 이 식이섬유 조성이에요. 자, 그런데 불용성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냐면 여러분이 예상하시듯이 식이섬유 그러면 다들 그거 뭐 화장실 잘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변비 있는 사람한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맞아요. 불용성은 변의 양을 늘려서요. 변이 대장 운동을 해서 변이 잘 나오게 하는 거. 그게 이 불용성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변의 양을 늘려서 배변이 잘 되게 한다. 이게 불용성 식이섬유의 기능이에요. 수용성은요? 이게 수용성이 하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시간 정도 얘기해야 돼서요. 지금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 수용성 식이섬유의 기능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고하셨어요. 이 밤에 좀 어려운 얘기했을 텐데 그냥 쉽게 뭐 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 뭐죠? 입에서 잘 씹어야 된다. 그다음에 위산 역류는 위산이 적어서 생기는 문제다. 그거 갤포스 같은 거 함부로 먹을 일이 아니다. 그다음에 식혜는 좀 조심해야 된다. 당이 많다.
어, 그런 거. 자, 그다음에 식이섬유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수용성은 여러분 아주 많은 일을 합니다. 당뇨도 예방하고 그다음에 혈당 조율, 대장암 예방,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조율 이런 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그냥 화장실 잘 가는 용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건강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장내 미생물이 엄청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내 미생물에 밥이 되는 것도 이 식이섬유들이에요. 그래서 그 식이섬유는 정말 1타 3피 이상하는 엄청 중요한 영양소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메에서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별로 안 밀어주는 그런 영양소인데요. 그리고 내가 나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채소 잘 드시고 진짜 다음 시간에는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면요. 절대 식사에서 제일 중요한 영양소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녹화 중지.